A전자에서는 얼마 전 마케팅 본부의 총 책임자가 회사를 떠났습니다. A전자의 나 사장은 빈자리에 누구를 앉히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15년을 마케팅팀에서 일해온 핵심 인재인 박 부장을 승진시켜 그 자리에 앉혔죠. 그리고 몇 달 후 믿었던 박 이사가 진행하는 광고는 진부하다는 혹평이 자자했고요. 광고 계약을 너무 비싸게 해서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했죠. 게다가 팀원들과의 마찰도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박 이사는 대체 15년간 마케팅팀에서 뭘 배운 걸까요? (15년간) 마케팅 한 우물만 파온 박 이사가 일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가지 업무만 계속한 데서 온 부작용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일을 오래 하면 전문성은 쌓이지만 다양한 경험이 부족해 폭넓은 사고를 하기가 어렵죠. 때문에 조금만 복잡한 문제가 발생해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확률이 큰데요. 박 이사가 광고비 협상이나 팀원들 간의 불화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한 타성에 젖어 새로운 도전을 피하는 성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직급이 높아질수록 더 심해지는데요. 일반 직원일 때는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져줄 리더들이 있지만 리더급이 된 이후에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변화와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지죠. 박 이사가 광고 스타일을 바꾸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세계적인 리더십 개발 기관인 CCL의 앤 모리슨 이사는 새로운 직무 이동으로 인한 변화가 클수록 인재가 배우는 것도 많고 이런 경험이 많을수록 훌륭한 리더가 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은 핵심 인재에게 다양한 부서를 경험하게 하여 이들을 차세대 리더로 키워내죠. 그런데 이렇게 핵심 인재를 키우려는 노력이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힐 때가 많은데요. 그 이유와 해결책 자세히 살펴보죠. 첫 번째 장벽은 일선 리더들이 핵심 인재의 이동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업무를 잘하고 있는 고성과 직원을 둔 팀장의 입장에서는 이 직원을 다른 데로 보내고 싶지 않은 게 당연하죠. 어떻게든 인사 이동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이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핵심 인재의 인사 이동을 담당하는 임원을 별도로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미국의 통신회사인 프로스트사에는 핵심 인재 중개인이라는 독특한 직책이 있습니다. 중개인은 총 3가지 업무를 하는데요. 먼저 회사 내 핵심 인재들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향후 육성 포인트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인재 육성을 위해 도전적인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 포지션에 공백이 발생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죠. 마지막으로 비어있는 그 자리에 육성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인재를 배치시킵니다. 이렇게 인재들의 잠재성을 파악하는 것이나 이 잠재성을 끌어낼 수 있을 만한 업무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재 중개인은 20년 이상 회사의 여러 부서에서 일해온 고위 직급의 임원이 담당하죠. 오랜 경험을 통해 주요 포지션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선 리더들과 원만한 관계도 갖추고 있어 인재 이동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리더들에게 인사 이동에 대한 신뢰를 주며 만일 부서별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중개합니다. 혹시 회사의 형편상 이런 전담 조직을 둘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경우에는 HR 담당 부서로 하여금 인사 정책을 펼칠 때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장벽은 핵심 인재들을 언제 이동시키면 좋을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 부서에서 배울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마스터하고 난 다음 새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가는 게 당연한데요. 이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문제는 새로운 직무를 배치받은 시점부터 언제 옮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두시면 됩니다. 리더 육성을 잘하기로 유명한 미국의 제약회사 엘리 릴리사에는 육성 합의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는 새로운 직무에 배치된 인재와 그 부서의 상사가 논의를 통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이 안에는 해당 직원이 이 부서에서 쌓아야 할 역량에 대한 다양한 기준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 기준은 크게 역량, 경험, 스킬 3가지로 나뉘는데요.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달성 기준과 목표 시점을 정합니다. 그리고 상사는 이 육성 합의서를 기준으로 핵심 인재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핵심 인재를 다른 부서로 보내고 싶지 않아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핵심 인재와 상사 간의 토론을 통한 평가와 피드백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왔을까요? 먼저 인재가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른 직무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의 진행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부서 이동의 시기를 미리 예상할 수도 있죠. 이를 통해 새롭게 옮겨가야 할 부서도 인재를 받을 준비를 미리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뛰어난 리더를 육성하고 싶으신가요?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업무에 대한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것을 실행하려고 하면 일선 리더들이 반대할 수 있고 대체 언제 이동시켜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심 인재들의 부서 이동을 전담하는 임원을 따로 두십시오. 또한 새로운 직무를 배치받은 시점부터 언제 옮길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미리 세워두시고요. 이제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어떠한 도전에 부딪혀도 척척 해결해내는 훌륭한 리더를 키워낼 수 있을 겁니다.